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 여러분. 저는 이번 성인간호와 시뮬레이션 수업을 하게 된 김봉희 교수입니다. 여러분과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스몰 렉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는 여러분이 잘 배운 것처럼 소화기관의 일부분으로 식도와 샘 창자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우리 몸의 오른쪽이 아닌 왼쪽 복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L, U, Q 이렇게 표시를 하죠. 늑골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길이는 25cm로 용적은 1500ml, 4리터의 많은 양의 음식과 수분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위는 분문부, 위저부, 몸체, 위문부로 구분되며 유문관략근인 소장의 12지장 부분으로 위가 비어지는 것을 조절하는 유문관략근이 있습니다.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위의 모양을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는 구강과 식도를 통해 내려온 음식물을 잠시 동안 저장하고 일부는 소화작용을 거쳐 소장으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는 기계적인 소화작용, 음식을 위액과 섞어 미즙 액체를 생산하고 펩신을 통해서 단백질 분해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는 단백질 분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위액은 4에서 5리터 정도의 많은 양을 생산하며 위 분비샘은 위액으로부터 소화되지 않도록 위를 보호하고 염산과 내적 인자를 분비, 위장 운동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점액이 분비되고 있습니다. 분문샘은 점액을 분비하고 주세포는 점액과 펩시노겐을 분비하며 펩시노겐은 벽세포에서 분비되는 H에 의해서 단백질 분해 효소인 펩신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단백질을 분해하겠죠. 벽세포는 위액을 산성으로 유지하는 염산과 수분을 분비하며 비타민 B12의 흡수에 필수적인 내적 인자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 수술을 하면 비타민 B12를 섭취해야 된다, 복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점액 경부세포는 점액을 분비하며 위문샘은 가스트린과 점액을 분비하게 됩니다. 위에서 여러 가지 점액이 분비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위의 기능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음식물을 저장할 수 있으며 위액과 혼합돼서 유미즙 상태로 만들어 12지장으로 배출되며 단백질 분해를 시작하는 곳이 위입니다. 탄수화물인 소화효소인 아밀라아제가 산에 의해서 불활성화될 때까지 탄수화물을 소화하기도 합니다. 지방 소화는 거의 되지 않으며 물, 알코올, 포도당, 일부 약물이 흡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분해된다 하지만 지방은 거의 분해되지 않는다, 소화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물의 일부가 흡수되기 때문에 약물 때문에 위궤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신경 지배를 받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헷갈리고 위의 교감신경은 위액 분비 및 위 운동을 저하시킵니다. 교감신경에서는 저하, 부교감신경은 미주신경, 위산, 가스트린, 펩신 등의 위액 분비가 증가, 위의 활동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화되기 위해서는 부교감신경이 활발하게 지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액은 pH 1에서 2 정도의 소화효소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팽만, 단백질 성분, 미주신경 활동, 아세틸콜린, 시스타민, 가스트린에 의해서 자극이 됩니다.
위액 분비는 3단계로 이루어지며 뇌상, 위상, 장상의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뇌상은 미주신경에 의해 조절되는 뇌 속의 수용체에 의해서 위액 분비를 좌우하고, 위상은 위에 도달했을 때 일어나며 미주신경 반사, 극소장 반사, 가스트린 기전에 항진됩니다. 장상, 장으로 움직였을 때는 음식물이 십이지장으로 들어감으로써 자극이 돼서 약간의 가스트린이 분비됩니다. 위액은 머리에서 한번 생각하고 위에 도달했을 때, 그 다음에 십이지장으로 들어갔을 때 자극돼서 위액 분비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위액은 교감신경에 의해서 저하되고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위의 활동이 증가된다는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떨 때 위액 분비가 억제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어요. 아까쯤에 앞 슬라이드에 우리 교감신경이 자극한다 했어요. 부교감신경이 증가한다 했어요. 그렇죠. 위액 분비는 교감신경 자극이 되었을 때 억제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의 삼투압 농도가 증가되었을 때, 지방 물질이 들어갔을 때, 엔테로가스테론 호르몬이 분비됐을 때, 혈액순환의 변화나 위염과 염증에 위액 분비가 억제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액 분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고지방식이를 섭취하면 위액 분비가 억제되겠죠. 대신 단백질을 분해하기 때문에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물질이 들어오며 위액 분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위액 운동은 위의 배출 속도는 호르몬과 자율신경 작용에 의해서 조절되며, 자율신경 계속 나오죠. 앞 슬라이드와 반대로 위액 분비 억제와 반대로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위 운동이 촉진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장관 호르몬은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게 3개. 가스트린, 세크레틴, 콜레스토키닌, 이렇게 3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스트린은 위의 평활근을 수축해서 운동을 자극하고, 세크레틴은 십이지장에서 분비되며 위 운동과 위산 분비를 억제합니다. 콜레스토키닌은 십이지장에서 분비되며 위 운동을 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극하는 것은 가스트린, 세크레틴과 콜레스토키닌은 억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증가, 촉진한다, 자극한다라고 연관지어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위는 우리 성인 간호학에서 잘 알고 있죠. 잘 배웠죠. 우리가 어떤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분해하고 지방을 분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자극을 촉진하고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자극이 억제된다. 유미집 상태로 들어가서 십이지장으로 배출된다. 그리고 pH가 1에서 2 정도 된다. 위 운동은 위장관 호르몬은 가스트린, 세크레틴, 콜레스토키닌 이렇게 3개에 의해서 호르몬 영향을 미친다까지 우리 친구들이 배웠습니다. 다음은 위의 기능 사정입니다. 우리의 기능을 사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에게 개인력을 물어보겠죠. 위장관 문제가 있었는지, 얼굴이 노랗게 뜨는 황달이 있었는지, 전에 얼서가 있었는지, 대장염이나 체중 감소, 약물 복용이 있었는지를 환자에게 물어봅니다.
가족력은 암, 궤장성 대장암, 글론 질환, 십이지장 궤양, 황달, 알코올성 중독, 기타 등등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체중 변화나 알레르기, 일상적인 식사 유형이나 특별한 증상을 유발하는 식사가 있는지, 선호식품이 있는지 등등을 사정하게 됩니다. 대상자는 위에 기능 이상이 있으면 언제부터 발병했는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사정하게 되며, 통증은 빈도, 지속시간, 특성, 위치, 음식 섭취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은 후인지, 음식을 먹기 전에 배가 아픈지를 환자에게 정확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소화불량이 있는지, 복부 가스가 자주 차는지, 오심구토 현상이 있는지, 배설 양상은 지방변이나 흑변, 회색변 등이 비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어봐야 되는데, 상부 위장관 출혈일 때는 흑변, 그 다음에 담즙 부족이나 당강 폐색일 때는 회색변이 되겠습니다. 왜 흑변일까요? 안에서 위에서 상부 출혈이 있으면 그게 장으로 내려가면서 까맣게 변한다는 거죠. 이미 출혈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변을 꼭 물어봅니다. 진단검사는 임상병리 검사, CBC나 여러 가지 전해질 검사를 통해서 진행되며 배변 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쯤에 상부 위장관 출혈이면 어떤 변을 본다고요? 흑색변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pH 검사나 위 기능 검사 같은 것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검사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부 위장관 조영술이나 여러 가지 하부 위장관 조영술 등을 이용을 해서 바륨을 섭취해서 조영이 되는지 여부를 통해서 엑선 촬영을 하는 이런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런 검사를 할 때 우리 친구들이 환자에게 해줘야 할 간호는 검사의 목적, 과정, 금식 여부를 꼭 설명해야 되고, 검사 후에 바륨이 배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변비 예방을 위해서 물을 많이 먹도록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 간호에서 배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영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위내시경이나 창내시경을 통해서 검진을 하고 CT, MRI, 펫 검사 등을 통해서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시경 하기 전에는 8시간에서 12시간 동안 금식을 하게 되고 검사 승낙서를 받아야 하며, 검사 전에 환자의 이완을 위해서 디아제팜, 바륨 같은 것을 환자에게 주사합니다. 그 이유는 구강 인두의 분비물을 줄이고 반사 섬액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국소 마취는 되게 맛이 불쾌하고 혀가 붓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환자에게 침을 삼키면 안 된다라고 설명해야 되고요. 국소 마취가 풀릴 때까지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서 옆으로 눕거나 금식, 구역 반사가 올 때까지 금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본 간호는 이 시간이 아닌 성인 간호학 시간에 전체적인 성인 간호학의 내용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 질환은 무엇이 있는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